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1일에 있었던 23년 서울 자전거 대행진에 대한 짧은 후기, 그리고 서울시가 조금 더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극히 연결이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 자전거 대행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광화문 광장부터 강변북로를 거쳐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공원까지 그 차 없는 도로 위에서 21km 정도를 달리는 그런 코스입니다. 평소에 한참 차가 이렇게 많이 막히는 광화문부터 서울역 또 강변북로를 차가 없이 경찰들이 안전하게 통제를 해주는 가운데 자전거로 이렇게 달리는 경험은 딱 1년에 한 번 이날만 이렇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우선시되는 이 하루를 같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과 같이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일반 참여자분들의 안전 지도도 할 명분이 있고 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날 날씨가 좀 고르지 못해서 당초 예상했던 6,000명보다는 좀 적은 수의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놀란 것은 이 8시 출발이고 새벽부터 이렇게 자전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시간 맞춰서 광화문 앞에 집결하시는 분들, 그 3,000명은 좋게 넘을 것 같은 그분들의 수였습니다. 아마도 서울이나 서울에 아주 가까운 근교에서 오신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자전거를 자기 여가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단히 많다라는 사실이 약간의 어떤 연대의식, 동지의식마저도 심지어 느끼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그 1년에 한 번 있는 이날 자체를 대단히 좋게 기억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일과성 이벤트에 대해서 분명히 의미를 두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이 자전거 대행진이라는 일과성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서울특별시 자체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 따릉이의 지속적인 공공성 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자전거 중심의 도로 공간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따릉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두 명 정치인 서울시장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 자전거 도로, 특히 이제 한강 주변의 자전거 도로가 지금처럼 잘 갖추어지게 된 기저에는 오세훈 시장이 큰 역할을 했었지요. 하지만 따릉이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재직 중인 2015년에 첫 도입되어서 8년이 지난 지금 3월 기준으로 기존 회원수 380만 명, 누적 대여 건수가 약 1억 4천만 건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도 자전거가 현재 4만 3천 대를 좀 넘고 있고, 대여소도 2,450곳 정도로 서울 시내에 이렇게 좀 산재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따릉이 대여소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뽑는 우수 공공 정책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따릉이는 이제 최고로 좋은 서울시의 공공 정책이다라는 인기 투표로 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인기 높은 서울 시민의 지지하는 정책인 따릉이가 올해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은 작년 초만 해도 느닷없는 민영화 논란에 좀 휩싸인 적이 있었지요. 이전 시장의 색깔을 완전히 지우고 싶어하는 오세훈 씨와 또 보수 언론이 한편으로 이렇게 그냥 한 그룹이 되어서 이 120억 적자라는 타이틀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더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비용 절감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어떤 공공재적인 상태가 아니고 이 민영화로 돼서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논리가 이제 사방으로 유포되기 시작을 했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이명박 씨가 이렇게 열심히 추진했던 이제 민영화 관계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 민영화 노력의 결과로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특정 영역에는 이 PPP라는 거,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는 거, 또 민간과 어떤 공공의 합작을 통한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그것으로 인한 요금 체계의 어떤 절감이 국민들에게 이제 또 시장 참여자들에게 하나의 베네핏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면도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만, 저는 따릉이라는 너무나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 자체를 그 민영화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시도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환경 친화, 도시교통 혼잡 완화, 건강 증진, 그리고 라스트 원마일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그 주요 이유입니다. 아울러 저는 저를 비롯한 자전거를 중요한 취미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도 이제 소득권에 계신 분들은 따릉이를 이렇게 한 번씩 타시면서 야, 자전거가 자기한테 정말로 맞는 운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고, 단순히 운동으로서뿐만 아니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또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충분히 따릉이를 통해서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요. 따릉이 관계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추억을 포함해서 참 공유하고 싶은 스토리들이 많은데요. 짧게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뭐 정치 관계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활동성이 되게 낮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나중에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이 서울 시민의 발휘되고 있는 따릉이의 민영화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시도가 또 싹트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정치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 크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정말 서울시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고 그 정치적으로 어떤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는 많은 분들이 따릉이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민영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금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를 하실 것이고,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심판의 형태로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 공간의 정책에 대한 측면, 특히 자전거 중심의 도로 정책에 대한 측면입니다. 이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는 도시지요. 네덜란드는 EBS를 포함한 많은 주요 미디어에서 탁월한 자전거 인프라와 폭넓은 자전거 문화로 이렇게 유명하지요. 특히 이제 암스테르담은 잘 닦여진 자전거 도로, 그리고 자전거 주차 시설, 자전거 공유 시스템 등으로 그 많은 수의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계시죠. 또한 코펜하겐 덴마크의 수도도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 중 하나이고, 도시 전체에 걸쳐서 잘 유지되는 자전거 도로, 또 자전거 우선 신호 등 다양한 자전거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두 모범 도시의 공통점은, 자전거가 이제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으니까 여러 이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자전거를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자전거 정책은 없지요. 이게 성공하려면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베너핏을 확실하게 이렇게 줘야 되고, 그 베너핏은 무엇보다도 내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렇게 가는데 다른 자동차 혹은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것보다 자전거로 가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 시간 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베너핏과 관계돼서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되는데, 이 두 도시는 그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자연스러운 자전거 이용을 잘 권장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의 나라 사정은 이렇고요. 우리 사정은 어떠합니까? 서울 관계대해서 이 부분 관계대해서 프로그레스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이제 잘 아시는 남산에서 이제 북악으로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서울시청 인근의 세종대로만 봐도 이 옛날에는 자동차만 가득했고 그 옆을 비집고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서 고역이었지만은, 지금은
약간은 이렇게 편한 곳이 이렇게 되었고, 그 기재에는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옆에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그 이유 중 하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차도를 축소를 해서 보도나 자전거 도로를 위한 공간을 넓히는 것,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시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당연히 이제 쉽지는 않지요. 도로를 줄이고 보도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 관계돼서 이제 경찰 조직과도 이제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교통경체나 또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우려하는 그 주변의 어떤 상인들,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 구하게 돼야 되고, 당연히 이제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노력이 없이는 결코 지금보다 더 좋은 자전거 친화적인 서울의 모습이 되기는 힘들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자전거의 확대와 관계돼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자전거에 좋은 것이 시와 시민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하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관점의 배경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교통 체증 해소, 공기질 향상, 또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관점인데요. 자, 이런 노력, 이런 관점의 어떤 전환이 있을 때 조금 더 이제 서울 자체가 자전거 친화적인, 또 궁극적으로 이제 시민의 어떤 건강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지금보다 좀 밝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상 5월 21일 진행된 서울 자전거 대행진 관계대에서 간단한 요약, 그리고 서울시가 조금 더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두 가지 저희 간단한 소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별 볼 일 없는 저의 의견 들어주시고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자전거 경험과 더 흥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